네,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 선생님 오셨습니까? 네, 주우성 청년 모시겠습니다. 네, 정인학교 다니는 교사 주우성이고요. 일단 먼저 이 행사가 10시 반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장애인 후배를 만나면은 무조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일반 회사에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장애 전형이 있는 쪽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라. 제가 교사로 일하기 전에 일반 회사에서 개발자로 코딩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류가 있고, 두 번째가 면접,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입사 후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 장애인분들이 고용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할 때부터 이력서, 자격증, 스터디 이런 거를 하면서부터 아마 많은 벽에 부딪힐 거예요.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자격증이 정말 여러 개가 있어요. 구직 생활을 한 3년 이상 했거든요.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무역업도 알아보고 또 학습지 만드는 회사도 알아보고 교육 쪽도 알아보고 코이카 공기업 이런 데도 알아봤어요. 웬만하면은 이 회사는 장애인을 뽑아줄 것 같다 이런 회사들은 다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력서가 무역 영어 자격증도 있고요. 한국사 자격증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스터 자격증도 있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도 있고 교원 자격증 등등 짜잘한 거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 분야를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도전이라도. 근데 어학 점수가 없어요. 이게 청각장애인들이 어학 점수를 따기가 어려운 게 제가 토플 점수를 따려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토플이 리딩, 라이팅, 스피킹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닝 있잖아요. 수능은 이 리스닝을 대본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플 센터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것도 우리도 대본을 주냐. 근데 대본을 안 주고 그냥 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리스닝이 빵점 되는 거예요. 이력서에 리스닝을 빼고 넣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힘이거든요. 왜냐하면 규칙 문제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 봤던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코이카를 봤으면 다른 사람들이 막 한전을 봤다. 그럼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보고 지문이 뭐가 나오고 시험도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걸 스터디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장애인 분들 아마 뭐 갈 수야 있겠지만 시작부터 좀 불편할 수 있죠. 대화부터 막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뒤에 가면 갈수록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류 전형은 여기까지만 전달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직접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다음으로. 면접인데, 면접인데, 제가 그래도 구직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면접도 꽤 봤었어요. 한 8번 정도 봤는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떨어져도.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겠지. 이렇게 미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내가 실력 때문에 떨어졌을까?
혹시 장애 때문에 떨어뜨린 건 아닐까? 이러면서 저를 지탱하는 힘이 점점 없어지고 화이팅이 안 나와요. 좀 무기력해지고 면접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원서야 뭐 온라인 이력서로 그냥 돌리면 되는데 자기소개서야 그냥 앉아서 쓰면 되고, 근데 면접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붙고 안 붙고가 저를 마주하고 있는 면접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런 거에 좀 많이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은 좀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붙은 면접이 IT 회사인데 하도 안 붙으니까 이제 코딩을 배웠어요. 학원 가서. 그래서 그 학원에서 소개시켜줬어요. 여기 한번 보라고. 갔더니 제가 코딩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안 물어보고 면접관이 운 좋게도 같은 청각장애인 거예요. 근데 한쪽만 안 들리는 청각장애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도 청각장애인이다. 우리 같이 힘내보자. 그러면서 친구는 어떤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 면접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붙고 다른 면접도 보거든요. 이직 준비를 하면서. 근데 사실 운으로 붙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면접을 봤을 때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제 실력으로 붙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 회사에 붙었어요. 붙고 났는데 그 회사가 그룹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자니까 코드를 다 뜯어보고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다 흡수한 다음에 그 그룹웨어를 사용하는 대기업으로 파견을 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였거든요. 처음에 본사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임원진 분도 있어가지고 좀 적응하는 데는 괜찮았어요. 나름 배려도 해주고 쉬면서 해라, 집에 빨리 들어가라. 근데 파견 간 곳은 다르죠. IT 회사가 야근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매일매일 야근하고 운이 안 좋으면 주말에도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다 피곤에 쪄들어 있고 팀장님이 저를 딱 봤을 때 사람이 부족해서 인력을 지원해달라 그랬는데 왜 장애인이 오냐. 딱 얼굴에 짜증과 그 포커페이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 내다 대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진행됐어요. 또 일화가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민원 전화가 와요. 이거 안 된다. 컴퓨터 안 켜진다. 빨리 고쳐라.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산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사람이 본사로 떠났어요. 근데 하필 그 사람이 있던 자리의 전화기가 제 자리 바로 옆자리예요. 그리고 저는 사원이었고 따르릉 전화 올립니다. 저는 모른 척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받으면 분명히 고객을 더 화나게 할 거고 제가 제대로 대처를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개 숙이고 딴 거 하는 척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받으니까 살짝 눈을 보니까 상사가 저를 째려봐요. 근데 그때까지 그 상사는 저를 몰랐어요. 제가 말을 어느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들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안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받았죠. 근데 뭘 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냥 하늘 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하다가 그냥 상사가 제 전화 뺏어가지고 응대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게 자꾸 반복되니까 직장 생활에서 약점을 잡히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약점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당한 업무도 많이 해야 되고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로 제가 안고 가야 그게 균형 맞아지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헌법에 행복 추구, 교육, 노동 이게 세 가지 권리라고 하는데 교육이랑 행복 추구는 제가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된 권리를 받기가 어려운데 제가 돈을 받는 노동 현장에서도 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느냐? 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돈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죠. 그래서 그걸 한 8개월 하다가 너무 안 되겠다, 힘들다 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 준비를 막 했는데 8개월부터 2년까지 계속 이직 준비를 하다가 면접도 여러 번 봤는데 안 된 거예요. 이직 기간도 되게 길었거든요. 면접이 계속 떨어지니까 야근은 야근대로 하고 제가 퇴근을 한 9시에 했거든요. 9시 하고 집에 오면 10시예요. 씻고 정리하면 11시고 그럼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직 준비해야 되니까 이력서를 돌리고 그럼 한 새벽 1시 정도 돼요. 그럼 새벽 1시부터 하필 또 직장 멀어가지고 6시까지 5시간만 자고 그 반복해가지고 2년을 하니까 귀가 완전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들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아예 안 들려가지고 우울증도 오고 회사에서는 눈치를 더 보고 옛날엔 그래도 팀장님이 뭐라 하면은 업무가 진행은 됐는데 팀장님도 이제는 업무를 다 받아 적어줘야 했어요. 너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냥 부담이 돼서 퇴사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한 며칠 쉬었어요. 이직 준비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 면접도 안 될 거 뻔하고 뭘 더 하냐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냥 쭉 쉬다가 그때 지금은 와이프인 제 여자친구가 그 해에 임용고시를 붙어서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면접 준비, 이직 준비 그만하고 그냥 시험 봐라. 왜? 임용고시는 장애 전형이 있으니까 네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고 장애인분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불이익이 없을 거다. 근데 저는 꼭 그렇듯한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이직 준비하고 구직 준비하고 자격증 만들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 에너지가 다 공부로 다 쏟아냈어요. 8개월 공부했거든요. 첫 수만에 붙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사로 지금 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 회사랑 다르게 장애 전용으로 오니까 일단 제가 특수교육과를 나왔는데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가려되고 특수학교를 가려돼요. 근데 좀 더 장애에 대한 그런 포용적인 조직 사회가 있으니까 특수학교에 그냥 배정해 주는 거예요. 특수학교가 훨씬 적거든요. 특수학급보다. 그게 첫 번째고 그 거리도 완전 가까운데 제 집에서 버스 타고 20분 거리예요. 그것도 한 번만 타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다 해줬어요. 연락이 왔어요. 또 혹시 주우성 씨 저희가 알아야 되는 장애 특성이 있냐, 뭐 피해야 하는 업무가 있냐, 뭐 선호하는 업무가 있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IT 회사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전산 처리, 컴퓨터 관련된 거를 다루는데 자신 있다. 그리고 전화 업무는 피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확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다 그렇게 제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 있었고 제 책상에는 전화기가 없어요. 내선 전화에 제 이름이 없어요. 제가 빼달라고 하니까 다 된다.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일했던 환경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넘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혹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 후배를 만나면 딴 거 하지 말고, 헤딩하지 말고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장애 전형이나 장애인만 뽑는 공고에만 지원을 해라. 너가 한 만큼 평가를 받을 거고 공정성이 보장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연해 주신 분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나오실 선생님도 아까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입장에서 마지막 문장으로 끝낼게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그 애매모호하고 될지 안 될지 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더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더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을 거고, 그럼 우리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이 정도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린 더 받아야 되고 운에 맡겨야 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무조건 그냥 앞으로 돌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조금 편하게 가자.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웬만하면 장애 전용으로 우리 열심히 도전해서 취업하자 였습니다.